당신은 오랫동안 신호를 기다려왔죠. 그렇죠? 논리로는 답이 없는 질문을 안고 잠들고 잘못된 발걸음을 내디딜까 두려워하죠. 하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지 않아요. 당신의 편지는 이미 도착했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메시지들을 보세요. 그중 하나에 당신의 운명을 위한 지침이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나요? 무거운 벨벳, 거친 양피지, 반짝이는 심연, 아니면 눈부신 광채?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은 이미 주소를 읽었어요. 당신의 봉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봉인을 뜯어 마침내 운명이 내일 당신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아봅시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붉은 벨벳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손이 이 색과 이 질감에 이끌린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그냥 얼어붙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당신은 강철처럼 보여요. 당신은 벽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표정을 유지하고 항상 침착하며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미소 짓죠. 하지만 저는 불이 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요. 뼈 속까지 파고드는 만성적인 고독의 오한을 봐요. 그리고 이건 곁에 아무도 없을 때의 고독이 아니에요. 아니요, 훨씬 더 복잡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동료, 친구, 자녀, 심지어 한 침대의 남편까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피부와 나머지 세상 사이에 두껍고 뚫을 수 없는 유리가 있다고 느껴요.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만 당신을 느끼지는 못해요. 당신이 벨벳을 선택한 이유는 엄청난 촉각적 굶주림 때문이에요. 당신의 피부는 온기를 그리워해요. 형식적인 의무적인 포옹이 아니라 마치 무겁고 비싼 담요처럼 당신을 보살핌으로 감싸 모든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요. 당신은 자신을 홀 중앙에 아름다운 꽃병에 꽂힌 화려하고 이국적인 꽃처럼 느껴요. 모두가 감탄하죠. 정말 강해,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아무도 들리나요? 아무도 오랫동안 이 꽃에 물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완벽한 외관을 유지하며 속부터 말라가고 있어요.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잠재의식의 외침이에요. 나를 따뜻하게 해줘. 더 이상 강해지고 싶지 않아. 살아있고 싶어.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지쳤어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쳤어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쳤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에 지쳤어요. 당신 안에는 편한 여자 증후군이 살고 있어요. 당신은 타협의 달인이지만 왠지 그 타협은 항상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요. 당신이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기억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직장에 긴급한 프로젝트에. 그럼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나요? 남은 것들이요. 당신은 남은 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식은 저녁을 먹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며 그토록 원하던 드레스 구매를 미루고 이미 닫히지 않는 책상 서랍 깊숙이 당신의 꿈을 밀어넣어요. 지금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은 불공평함이라는 느낌이에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힘과 사랑, 영혼을 쏟아부었는데 보답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자신이 결코 닳지 않는 배터리처럼 무한한 자원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당신은 닳고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대게 하지 않기 위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당신의 타고난 밝음, 야생적인 열정, 불꽃을 억눌렀어요. 당신은 반쯤 어둠 속에서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눈부시게 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 억압된 에너지가 지금 당신의 어깨를 콘크리트 판처럼 짓누르고 있어요. 당신은 거울을 보며 지친 여자를 보지만 저는 당신 안에서 자신의 궁전에서 바닥을 닦도록 강요받은 여왕을 봐요.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이 두꺼운 봉투를 찢고 비싼 종이가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오직 당신만을 위해 금색 잉크로 쓰인 편지를 꺼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제 그만. 나는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회색 쥐의 시대는 끝났다. 섬김과 희생의 시대는 닫혔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무릎 꿇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너 자신의 눈은 고통으로 메말라 있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라 여왕이여. 네 치맛단에 먼지를 털어내라. 왕관을 바로 써라. 네가 세상을 구하는 동안 옆으로 비뚤어졌다. 오늘 나는 너에게 최고의 허락을 내린다. 너는 더 많은 것을 원해도 된다. 너는 더 좋은 것을 요구해도 된다. 너는 불편하고 변덕스럽고 까다롭고 눈부시게 이기적이어도 된다.
너의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감옥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이 감옥의 열쇠를 보낸다. 앞으로 몇 주간 준비하라. 나는 내 삶의 감정의 르네상스를 시작한다. 너의 본성이 깨어난다. 너는 다시 음식의 맛, 비의 냄새, 그리고 만짐의 떨림을 느낄 것이다. 너는 강력한 자기력의 시기로 들어선다. 네가 그토록 갈망했던 혹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남성의 관심이 눈사태처럼 너에게 쏟아질 것이다. 숨지 마라, 빛나라, 선물을 받아라. 너는 모든 꽃잎, 모든 감탄의 시선, 모든 즐거움의 순간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사랑에서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엄마나 구원자의 역할을 해왔어요. 당신은 상처 입은 남자들의 영혼을 치유했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언젠가 그들이 이 공로를 알아주길 바라며 그들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편지는 말해요. 멈춰. 구하는 것을 멈춰라. 가르치는 것을 멈춰라. 이해하는 것을 멈춰라. 이제 당신의 과제는 상이 되는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협을 행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위협을 행하게 만드는 여자. 후방이 되는 것을 그만두세요. 정복하고 싶은 전선, 목표, 정상이 되세요.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 있다면 파트너의 감정을 돌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닿기 위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만약 당신이 혼자라면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길을 비추기 위해 이미 불타는 횃불을 들고 올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무거운 벨벳 에너지는 사치와 존엄의 에너지예요. 값싼 면직물과 바꾸지 마세요. 바로 지금 당신의 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무거운 왕의 망토가 당신의 어깨에 걸쳐진 것처럼 추위가 사라져요. 고독이 물러나요. 당신은 황금빛으로 가득 차요. 당신의 마음이 선물을 위해 열려요. 우주는 이미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담긴 소포들을 포장했고 배달원들은 이미 길을 나섰어요.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수령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 시나리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신이 그림자에서 나와 당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기 위해 지금 댓글에 이 신성한 핵심 문구를 쓰세요. 각 단어가 당신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며 타이핑되게 하세요. 쓰세요. 나는 사랑과 사치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쓰세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전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냥 고요함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거친 양피지를 선택했어요. 화려한 벨벳도 반짝이는 광택지도 아닌 이 오래되고 시간의 다른 종이를요. 왠지 아세요? 당신은 소음에 치명적으로 지쳤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영혼은 늙고 현명하며 이 플라스틱, 넌사인, 소셜미디어의 가짜 미소로 가득한 세상이 비좁아요. 당신은 이 부조화를 피부로 느껴요. 당신은 말 그대로 분주함, 공허한 대화, 외부에서 강요된 성공을 향한 끝없는 경주의 신물이 나요. 조용한 곳에 있을 때조차 귀에는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이 들려요. 그것은 타인의 기대, 타인의 생각, 정보 쓰레기의 소음이에요. 당신이 이 봉투를 선택한 이유는 도망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당신 안에는 나무와 영이 냄새가 나는 바닷가, 집이나 숲속 오두막에서 낡은 담요에 쌓여 그냥 침묵하고 싶은 절박한 소망이 살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요. 당신은 진정한 것을 그리워해요. 정직함을, 깊이를.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SOS 신호예요. 나를 여기서 데려가줘. 더 이상 이 허영의 시장에 참여하는 척할 수 없어. 저는 당신의 어깨를 보며 보이지 않는 멍을 봐요. 그곳에 콘크리트판이 놓여 있어요. 당신은 여성의 모습을 한 아틀라스예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 직장의 부서, 친구들을 위해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요.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전적인 과잉 책임감이에요. 당신은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당신이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칠 것이다. 당신이 돕지 않으면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지지구조가 되었어요. 당신은 감정적 소진 직전이에요.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의 배터리는 이미 몇 달째 빨간불이 깜박이고 있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당신은 휴식을 약함이나 범죄로 여겨요. 당신은 커피를 마시고 의지를 다잡고
땅에 누워 울고 싶을 때조차 이 짐을 계속 끌고 가요.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통제 없이는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삶을 빨아들이는 환상이에요. 이제 이 양피지의 마음속으로 손을 대보세요. 거친 질감이 느껴지나요?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봉인을 부수세요. 이 메시지는 잉크가 아니라 운명 그 자체로 쓰여 있어요. 읽으세요. 나의 영혼이여, 방랑자여, 멈추고 숨을 내쉬어라.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너의 전쟁은 끝났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싸웠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은 요새를 지켰으며 구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들을 구했다. 진실을 들어라. 네가 하루 쉰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행성들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너의 신경을 곤두쓰고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그 상황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네가 손을 뗄 때에만 해결될 것이다. 너는 너의 긴장으로 해결책을 맡고 있다. 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애쓰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옆으로 비켜서라. 나 우주에게 내 일을 하게 해다오. 위대한 치유가 다가오고 있다. 너의 상처는 아물 것이다. 너의 잠은 평온해질 것이다. 하지만 조건은 하나, 신뢰. 흐름에 맞서 노를 젓는 것을 멈춰라. 물 위에 누워 팔을 벌리고 흐름이 너를 이끌게 하라. 그것은 네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풍요와 평온의 해안으로 너를 데려다 줄 것이다. 이 양피지는 당신의 관계에서도 게임의 규칙을 바꿔요.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데 익숙해졌어요. 당신은 그 현명한 친구, 이해심 많은 아내,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는 딸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와서 그들의 오물을 쏟아내고 당신의 조언을 얻고 가벼워져서 떠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무거움을 안고 남겨져요.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위한 필터 같아요. 편지는 말해요. 이제 그만. 이제 당신이 보살핌을 받을 차례예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당신은 약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당신이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곁에 있는 남자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당신의 문제가 하찮게 느껴지더라도 친구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게 하세요. 바위가 되는 것을 멈추세요. 물이 되세요. 바위는 타격으로 부서질 수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신의 힘은 부드러움, 유동성, 도움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어요. 갑옷을 벗으세요. 그 아래에는 칼의 타격이 아닌 애물을 갈망하는 부드러운 피부가 있어요. 어깨가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그 콘크리트 블록이 모래로 부서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이것을 우주에 대한 항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달콤한 승리예요. 당신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승객들을 태우고 구불구불한 길을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승객이에요. 운전대를 놓으세요. 당신은 인도받고 있어요. 당신은 보호받고 있어요. 이 치유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짐을 바로 지금 벗어던지기 위해 당신은 행동을 취해야 해요. 당신은 공식적으로 통제를 포기해야 해요. 댓글에 이 문구를 쓰세요. 그것이 당신의 안도의 한숨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삶과의 평화 조약에 대한 당신의 서명이 되게 하세요. 쓰세요. 나는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쓰고 하늘이 당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들어 올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자유로워요. 당신은 이 파란 봉투를 보고 있고 당신의 동공이 확장돼요. 왜인지 아세요? 이 색이 당신에게 깊은 바다나 밤 하늘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당신은 이끌리고 있어요. 당신이 이 선택지를 고른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 익숙한 경로, 예측 가능한 주말. 하지만 내면에서 당신은 지루함에 울부짖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이 오래전에 성장해버린 연극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느껴요. 이 시나리오가 당신을 옥죄어요. 당신은 자신에게 작아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솔기가 터지고 숨쉬기 힘들고 움직임이 제한돼요. 당신의 느낌을 묘사해 볼까요? 저는 당신 주변의 공기에 정정이가 흐르는 것을 느껴요. 당신이 물건을 만지면 감전돼요. 당신은 이상하고 거대한 꿈을 꿔요. 비행, 쓰나미, 거대한 공간. 낮에는 데자뷰에 시달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 수 없고 가려운 조바심이에요. 마치 당신이 여행 가방을 들고 플랫폼에 서 있고
당신의 기차가 곧 떠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느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운명과의 만남에 늦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 삶의 시계 회랑에 갇혔어요. 지금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은 마비시키는 미지의 공포예요. 상황은 이래요. 낡은 것은 이미 죽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지도 기쁨을 주지도 눈을 빛나게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닫힌 문 앞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당신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있지만 누르지는 않아요. 당신은 끝없는 분석으로 자신을 괴롭혀요.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저기가 더 나쁘면 어떡하지? 당신은 찬성과 반대를 저울질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당신은 이 우유부단함에 대해 자신에게 화가 나요. 당신은 시계를 보며 당신이 그냥 복돼 서 있는 동안 시계바늘이 당신의 삶의 조각들을 베어먹는 것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삶이 당신을 지나쳐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가올 것의 규모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진실을 알 시간이 왔어요. 파란 봉투를 열어요. 보세요. 그곳에서 별가루가 날아나와요.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당신의 승진에 대한 칙령이에요. 어조는 엄숙하고 우주적이며 반론을 허용하지 않아요. 별의 아이여, 생각은 그만. 뛰어내려라.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낙하산은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비행 중에만 펼쳐질 것이며 그전에는 아니다. 너는 단단한 땅에 서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갔다. 수년간 녹슬었던 운명의 톱니바퀴들이 굉음과 불꽃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너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한다. 너를 기다리는 것은 거대한 변화다. 네가 그토록 두려워했고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미 여기에 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이사, 네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경력의 도약, 또는 너의 DNA를 다시 쓸 만남일 수 있다. 기억하라. 바로 지금 위험은 가장 안전한 장소다. 낡은 것, 익숙한 늪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험이다. 그곳에서 너는 질식할 것이다. 그리고 미지 속에서 너는 나는 법을 배울 것이다. 흐름에 몸을 맡겨라. 나 우주는 네가 떨어질 곳에 짚을 깔아두었다. 하지만 너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날아오를 것이다. 준비하세요. 이 변화의 폭풍은 당신의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로켓이 발사될 때 다 쓴 단계들이 분리돼요. 당신의 삶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뒤로 끌어당기던 사람들, 폄하하던 사람들, 그냥 익숙했던 사람들. 그들을 붙잡지 마세요. 그들의 떠남을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예요. 당신의 인격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당신은 거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당신의 새로운 크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당신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나 비평가가 필요 없어요. 당신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동료가. 당신의 힘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감탄할 사람들. 당신은 당신의 편리함이 아니라 당신의 강력함 때문에 사랑받을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당신 앞에 있는 이 문이 보이나요? 더 이상 잠겨 있지 않아요. 딸깍. 자물쇠가 저절로 열렸어요. 문 뒤에는 밝고 눈부신 빛이 있어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예요. 그것은 아름다워요. 그것은 풍요로워요. 그것은 오직 당신의 첫걸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전체 경로를 알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그냥 이 반짝이는 시면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돼요. 양자 도약에 대한 당신의 준비를 확인하기 위해 우주에게 예라고 말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댓글에 암호를 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것을 쓰는 순간 돌아갈 길은 없지만 앞에는 오직 행복만이 있을 거예요. 쓰세요. 나는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세요. 쓰세요. 그리고 뛰어내리세요. 당신은 하얀 봉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방패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당신은 무서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느꼈어요. 마치 피부가 벗겨진 것처럼. 당신은 거리에 나가면 모든 시선이 가시처럼 느껴져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불안의 덩어리가 뭉쳐 있어요.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요. 당신은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미 타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느낌을 묘사해 볼까요? 이것은 뜨거운 차로도 가시지 않는 내면의 추위예요. 창문이 닫혀 있을 때조차 느껴지는 외풍이에요.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에요. 당신이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 아기를 가진 존재의 끈적한 느낌은 남아있어요. 당신이 이 눈부신 빛을 선택한 이유는 어둠 속에서 무서워졌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여기에 숨으러 왔어요. 당신은 누군가 크고 강한 사람이 당신 앞에 서서 그녀를 건드리지 마라고 말해주길 원해요. 당신의 영혼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당신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타격이 당신이 사랑이나 최소한의 충성을 기대했던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불의에 직면했어요. 아마도 가까운 사람의 배신일 수 있어요. 아마도 직장에서의 음모일 수 있어요. 아마도 당신이 비밀을 털어놓았던 친구의 검은 질투일 수 있어요. 당신은 하늘에 같은 질문을 던져요. 왜? 나는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정직했다. 나는 도왔다. 왜 나는 돌을 돌려받는가? 당신은 거대하고 성숙한 아기 앞에서 작은 소녀처럼 느껴요. 이 인간적인 더러움이 당신을 두렵게 해요. 당신은 씻어내려고 하지만 앙금은 남아요. 당신의 친절은 약함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당신의 인내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당황한 채 손을 내리고 그들의 더러운 장화로부터 당신의 밝은 세상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어요. 이제 보세요. 봉투에서 나오는 빛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밝아져요.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어둠을 태워버려요. 열어요.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호증서예요. 이것은 최고 법원의 판결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들이 나섰기 때문이에요. 빛의 아이여, 눈물을 닦아라. 너는 천사들의 보호 아래 있다. 나는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에게 가해진 모든 불의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은 이루어졌다. 너는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너는 변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복수할 필요가 없다. 손을 내려라. 내가 이 싸움을 막겠다. 정의는 이미 미묘한 세계에서 회복되었고 바로 지금 너의 현실로 내려오고 있다. 너의 적들, 질투하는 자들, 그리고 너에게 악을 바랐던 자들은 너의 길에서 치워질 것이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삶 자체가 그들을 제자리에 놓을 것이고 믿어라. 너는 부메랑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의 소관이 아니다. 너의 집에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 나는 너를 순수한 빛의 벽으로 둘러싼다. 더 이상 어떤 나쁜 말도 어떤 삐딱한 시선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안전하다. 너의 시련의 기간은 끝났다. 후원의 기간이 시작된다. 이 편지는 인간 세상에서 당신의 지위를 바꿔요. 이전에는 당신이 종종 상황의 희생자였어요. 당신은 당신을 희생시켜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에게는 불가촉의 인장이 찍혀 있어요. 우주는 당신 주위에 거울 방패를 세워요. 당신을 향한 어떤 악, 어떤 비판, 어떤 질투도 즉시 발신자에게 10배로 증폭되어 되돌아갈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나세요. 음모를 꾸미던 자들은 스스로의 음모에 얽힐 거예요. 거짓말을 하던 자들은 스스로의 거짓말에 얽힐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수호자 같은 사람들이 끌리기 시작할 거예요. 밝고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들. 가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러 오는 사람들. 당신이 마침내 어깨를 풀고 베개 밑에 칼을 치울 수 있는 사람들 곁에서 느껴지나요? 마치 따뜻하고 거대한 날개가 등 뒤에서 당신을 안아주는 것처럼 오한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이 하얀 빛 속에서 녹아내려요. 당신은 안전한 집에 있어요. 당신은 돔 아래에 있어요. 더 이상 아무도 감히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만약 감히 그런다면 당신의 후원자들과 상대해야 할 거예요. 숨을 내쉬세요. 당신은 안전해요. 이 강력한 에너지 방패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최고의 보호를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은 동의를 해야 해요. 당신은 세상에 당신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백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댓글에 이 부적 같은 단어들을 쓰세요. 그것들이 당신과 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게 하세요. 쓰세요. 나는 최고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편안히 잠드세요. 이제 당신의 잠은 보호받고 있어요. 나를 보세요. 숨을 쉬세요.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지나요? 더 투명해졌어요. 더 가벼워졌어요.
오늘 만남의 가장 큰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당신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이 편지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우주가 쓴 것도 아니고요. 그것들을 쓴 것은 당신이에요. 일상의 소음, 분주함, 두려움으로 당신이 억눌렀던 당신 영혼의 그 현명하고 강하고 영원한 부분이요. 그녀는 수년간 당신에게 이 말들을 외쳤지만 당신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어요. 오늘 우주는 단지 당신의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오래전에 자신에게 보낸 것을 그냥 전달해 준 것뿐이에요. 당신은 직관적으로 당신의 진실이 담긴 바로 그 봉투를 선택했어요. 실수는 없어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약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 이 가벼움이 느껴지나요? 마음을 짓누르던 그 돌이 먼지로 부서졌어요.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눈먼 새끼 고양이가 아니에요. 당신 손에는 지도가 있어요. 당신에게는 내일을 위한 지침이 있어요. 만약 벨벳이었다면 내일 당신은 자신에게 꽃을 사줄 거예요. 만약 양피지였다면 당신은 전화를 끌 거예요. 만약 시면이었다면 당신은 한 걸음을 내디딜 거예요. 만약 광채였다면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거예요.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에요. 이것은 에너지의 닻이에요. 살다 보면 다시 구름이 짙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다시 춥거나 무섭거나 외로워지는 때가 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편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이제 이 새로운 삶과의 계약에 봉인을 합시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처럼 하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당신이 과거를 닫고 얻은 통찰력을 고정하는 복납인장이에요. 이 에너지를 당신 안에 봉인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들렸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은 중요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